사실 저도 주식으로 3억 원을 잃는 동안에는 이 캔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예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릴 이 특정 캔들들을 깨닫고 나서야 제 잔고가 확 불어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정말 트레이더로 살아남고 싶다면 사실 캔들부터 제대로 시작해야 돼요. 그런데 보통 돈을 잃는 분들은 어떻게 시작하나요? 캔들은 대충 보고 그 위에 이평선 깔고 MACD 추가하고 점점 더 많은 걸 봅니다. 사실 저도 똑같았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다들 보조지표에 매달릴까요? 결국 캔들을 제대로 읽을 줄 몰라서 그래요. 지금 움직이는 캔들 그 자체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캔들이 다 마감되고 나서야 뒤늦게 그려지는 후행성 보조지표에만 집중하는 거죠. 대부분 사람들은 원인은 보지 않고 거기에 파생된 도구들에만 매달리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영상을 만든 이유는 아주 명확해요. 가장 본질적인 캔들에 집중해서 계좌를 수익으로 돌려놓을 직접적인 도구를 드리는 거, 그리고 정확하게 읽은 캔들 하나가 그 어떤 보조지표보다도 수익에 더 큰 도움이 된다는 걸 보여드리는 겁니다. 특히 차트의 변곡점을 찾아내는 데 있어서는 캔들이 가장 직관적인 도구예요. 왜냐면 이 캔들 안에는 시장 구조가 그대로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마켓메이커든 세력이든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을 속일 수 없는 시장 구조는 결국 이 캔들 안에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보조지표로는 여러분을 속일 수 있어도 이 캔들에 남겨진 흔적만큼은 절대 속일 수가 없거든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캔들로 트레이딩 할 때는 보통 두 부류로 나뉩니다. 캔들 하나로 추세가 꺾이는 변곡을 잡으려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강하게 뚫고 나가는 돌파를 잡으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요, 이 둘 다 맞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트레이딩을 하면서 원하는 타점은 결국 이 두 개밖에 없거든요. 보통 초보자들은 이 변곡을 잡아야 크게 물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숙련된 트레이더들은 돌파 매매를 선호해요. 돌파는 결과가 빨리 나오기 때문에 자금 회전 속도가 굉장히 빠르거든요. 문제는 이 두 가지를 명확히 구분하지 못하는 데서 생깁니다. 자리도 아닌 애매한 곳에서 들어가니까 포지션을 들고 있는 시간만 길어지고 또 이상한 데서 물타기를 하니까 손실은 커지고 계좌가 녹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이 캔들이 추세를 꺾는 변곡의 신호인지 아니면 전고점을 뚫으려는 돌파의 신호인지 이것만 파악할 줄 알면요, 돌파에 실패하더라도 대부분 본절이나 익절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변곡을 잡을 때 판단을 잘못해서 진입했더라도 캔들의 구조를 이해하고 있다면 아주 작은 손실로 거래를 마무리할 수 있어요. 잘 지는 법을 알게 되는 거죠. 이 구조를 이해하는데 가장 강력한 도구가 바로 캔들입니다. 지금까지 이걸 몰랐다고 해서 전혀 자책할 필요가 없어요. 캔들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그 핵심적인 방법을 오늘 이 영상에 제가 다 담았습니다. 자, 이제부터 이 캔들만 가지고 어떻게 변곡과 돌파를 잡아내는지, 그리고 내 예측이 틀리더라도 어떻게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들을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캔들 하나가 있습니다. 사실 이 작은 단 하나의 캔들 안에 이미 오늘 시장에서 벌어진 모든 치열한 싸움이 다 담겨져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은 이걸 그냥 망치형이네, 도찌형이네 이런 패턴으로만 외우고 그 패턴이 안 나오면 그냥 기회를 놓쳤다고 지나칩니다. 하지만 저는 이 캔들 자체에서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를 먼저 읽습니다. 이 캔들이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안에서 실제로 사람들이 어떤 감정으로 주문을 넣고 또 어디서 버티고 있는지 그 진짜 속내를 들여다보는 거죠. 캔들을 이해하려면 딱 4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색상, 몸통, 꼬리, 그리고 캔들의 크기, 이 딱 4가지예요. 먼저 색상이에요. 색상은 양봉이냐 음봉이냐, 이게 가장 기본적이지만 여기서 우리는 세력이 오늘 가고자 하는 방향의 단서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몸통이에요. 시가에서 시작해서 종가로 끝나는 지점이죠. 여기는 실제로 가격의 합의가 이루어진 구간입니다. 몸통이 꽉 찼다는 건 그만큼 반대 세력의 저항 없이 돈으로 시원하게 밀어붙였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얇은 선이 바로 꼬리예요.
꼬리는 가격의 고점과 저점을 찍었지만 결국 더 갱신하지 못하고 밀려난 자리예요. 즉 치열했던 주문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는 곳이에요. 마지막은 캔들 전체의 크기입니다. 전체 가격의 범위죠. 이 캔들이 지금 시장을 압도할 만큼 큰지 아니면 의미가 없는 아주 작은 움직임의 캔들인지, 또 이게 누군가 물량을 모으고 있는 매집의 캔들인지를 파악하는 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사실 캔들은 이렇게 네 가지만 보면 됩니다. 양봉이냐 음봉이냐, 몸통이 크냐 작냐, 꼬리가 기르냐 짧냐, 캔들의 크기가 지금 시장을 압도하는 크기냐 그렇지 않냐, 이 네 가지만으로도 지금 시장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충분히 읽어낼 수 있습니다. 먼저 캔들 색상을 한번 볼게요. 이 초록색과 이 빨간색이 뭘 의미할까요? 단순히 시가보다 종가가 아래에 있으면 음봉, 시가보다 종가가 위에 있으면 양봉. 이 색상은 반드시 앞에 말씀드린 나머지 요소들, 이 몸통, 꼬리, 캔들의 크기랑 함께 봐야지만 진짜 의미를 갖게 되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빠진 양봉, 음봉은 그냥 껍데기예요. 그런데 딱 한 가지 예외가 있어요. 큰 타임 프레임에서는 이 색상만으로도 시장의 의도를 캐치할 수 있어요. 1분봉이나 5분봉 같은 짧은 분봉에서는 색상 하나로 방향을 알 수 없지만 주봉이나 월봉은 다릅니다. 주봉이 양봉이라는 건 그 일주일 전체의 추세가 매수 우위라는 걸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지표거든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비밀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분봉을 제외한 모든 시가는 개인이 만들 수 없습니다. 마켓 메이커, 즉 세력이 결정하는 영역이죠. 그래서 주봉이나 월봉 같은 큰 시간대에서 시가 위로 가격이 형성돼서 양봉을 유지하고 있다는 건 세력이 이번 주, 이번 달에 어디로 갈지 정한 방향을 알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단서가 됩니다. 물론 고점에서 물리지 않도록 비중 조절은 필수겠지만 이 데이터가 한쪽으로 쏠렸다는 건 그 방향으로 마감될 확률이 통계적으로 매우 높다는 뜻입니다. 몸통을 한번 볼게요. 시가에서 종가까지의 흔적입니다. 캔들이 시작한 가격에서 캔들이 끝난 가격까지 이 사각형이 몸통입니다. 이 몸통이 크면은 위로 밀어붙인 힘이 강했다는 뜻이고, 몸통이 작으면 끝까지 못 밀어붙였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몸통이 무조건 크다면 매수세가 강하다는 걸까요? 예를 들어서 몸통의 크기가 큰 장대 양봉이 나왔어요. 쭉 올라가는 장대 양봉 같은 캔들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와, 이거 이제 출발하는 거 아니야?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죠.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 말씀드릴게요. 반대 방향의 장대봉이 나왔다면 그 이전에 있었던 장대봉을 채우러 갈 확률이 높습니다. 상승장이면 이전 장대 음봉을 채우러 가고, 하락장이면 이전 장대 양봉을 채우러 갑니다. 왜 그럴까요? 장대 몸통 구간은 이미 청소가 된 구역이라서 다시 채우는데 아주 적은 계약수만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혼조세일 때는 꼬리들이 길게 달리면서 지저분해지지만 세력의 의도가 단 하나일 때는 봉이 아주 깨끗하게 장대로 뽑힙니다. 즉 저항이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신고가 신저가처럼요. 이제 제가 제 3억 원의 손실을 10배 이상의 수익으로 저에게 돌려준 진짜 핵심적인 팁을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바로 몸통의 시작 가격입니다. 만약 캔들의 시가가 전날의 종가보다 높게 시작하면 우리는 이거를 갭이라고 부르죠. 어제 종가에서 매수 포지션을 잡은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해 볼게요. 아침에 눈을 떴는데 갭이 떴습니다. 어떤 생각을 할까요? 이거 오늘 제대로 가겠네? 더 홀딩해야겠다. 이런 확신이 생기겠죠. 이때는 매도를 때리려는 사람보다 어제 산 사람들의 홀딩 심리와 오늘 갭을 보고 신규로 올라타려는 신규 매수세가 한 방향으로 충돌 없이 쏠립니다. 그래서 갭이 떴다는 사실만으로도 이 위로 더 치고 나갈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만약에 하방으로 시세를 되돌린다고 하더라도 이미 이 매수벽이 강력하게 두텁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분명하게 시세를 주고 되돌린다는 거예요. 이 심리를 읽어내는 게 트레이딩입니다.
사실 더 직관적으로 시장을 읽을 수 있는 열쇠가 하나 더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캔들을 읽는 방법에 확신을 더해주는 도구, 바로 꼬리입니다. 위아래 꼬리는 시장 참여자들의 치열한 흔적입니다. 꼬리가 달렸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결국 저점이나 고점을 갱신하는 데 실패했다는 뜻이죠. 아래로 내려갔다가 매수세에 막혀서 튕겨 올라오고 위로 뚫으려다가 매도 폭탄을 맞고 밀려 내려온 겁니다. 이 꼬리 하나만 제대로 볼 줄 알아도 내가 지금 바로 어떤 포지션을 잡아야 할지, 그리고 시장이 언제 뒤집힐지를 직관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해외 트레이더들은 이런 긴 꼬리 캔들을 존 윅 캔들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영화 존 윅처럼 한쪽이 공격했다가 순식간에 반대편에서 무자비하게 학살당하는 모습이 똑같거든요. 이 아래 꼬리는 현재까지는 이쪽 매수세가 이겼다는 확실한 증거예요. 그래서 이 구간은 아주 강력한 지지 매물대로 작동합니다. 실제로 나스닥 차트를 보면 이렇게 긴 아래 꼬리를 찍고 올라온 자리는 나중에 다시 내려와도 여기를 맞고 다시 튕겨 올라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꼬리를 하나의 매물대로 파악하는 게 굉장히 똑똑한 전략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시장 구조가 하나 더 숨어 있어요. 시장은 결국 그 꼬리를 채우러 간다는 사실이에요. 차트를 한번 볼게요. 이렇게 윗꼬리가 길게 달리면 나중에 그 윗꼬리를 채우러 올라가고 아랫꼬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직후가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그 가격대를 다시 찍으러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꼬리를 두 가지로 활용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지금 당장의 타점으로 쓸 수도 있고, 두 번째, 추후에 도달할 목표가로도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시장은 왜 꼬리를 굳이 다시 채우러 가는 걸까요? 나스닥은 하루에 수백만 계약이 거래돼요. 이렇게 위로 확 튀었다가 바로 떨어진 자리가 있죠. 이 자리엔 제때 탈출하지 못한 사람들이 떼거지로 몰려 있어요. 이 사람들이 여기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가격이 근처에만 와도 아, 살았다, 본전이다, 일단 나가자 하면서 매도 주문을 쏟아내겠죠. 세력 입장에서는 이 매물을 한 번에 뚫고 신고가를 가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 가격대까지 다시 한번 가격을 쭉 끌어올립니다. 사람들이 이번에 뚫어주나 하다가 아니다, 또 빠지기 전에 정리하자 하고 물량을 던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팔 사람이 다 팔고 나가면 가벼워집니다. 이때야 비로소 적은 돈으로 신고가를 가뿐하게 뚫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매번 차트에서 신고가를 갈 것 같다가도 꼬리 달고 내려오고 이후에 결국 뚫고 가버리는 그런 장면들이 다 물량을 정리하는 과정이었던 겁니다. 이제 캔들의 크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캔들의 크기는 고점부터 저점까지의 전체 거리를 말하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캔들이 압도적으로 커졌다는 건 시장이 그 방향으로 갈 확률이 매우 높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25100부터 28380까지 이렇게 큰 캔들의 크기 안에 들어가 있는 상태라면 이건 위로 쏠 총알 돈이 충분하다는 증거예요. 이런 신고가는 개미들이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오직 단 하나의 의도를 가진 마켓 메이커만이 만들 수 있는 영역, 즉 캔들 크기인 거예요. 첫 장대 양봉과 장대 음봉은 개인이 만들 확률은 0%에 가까워요. 그래서 저는 이걸 달러 주머니 캔들이라고 부릅니다. 세력이 이 안에 있는 모든 주문을 쓸어 담고 있는 거죠. 최근 골드의 평균 변동성은 20포인트인데요. 골드 차트에서 20포인트 이상의 캔들이 뜨면 마찬가지로 몇 시간 안에 매수 방향으로 갈 확률이 매우 높은 상태입니다. 개인이 만들 수 없는 명확하고 깔끔한 달러 주머니의 흔적이기 때문이에요. 여기까지만 익히고 매매에 적용할 줄 알아도 여러분은 이미 상위 1% 트레이더입니다. 여기에 하나 더, 대부분 사람들이 놓치는 중요한 사실을 하나 더 이야기해 볼게요. 매집은 캔들 크기가 작은 곳에서 일어난다는 점이에요. 보통 사람들은 한쪽으로 시세 방향이 나오면 아, 매집 단계에서 놓쳤네, 이제 끝났네 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가장 큰 착각입니다. 사실 초보자들이 캔들이 작게 움직이는 매집 단계에서 방향을 맞추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도구도 경험도 부족하니까요. 무엇보다 세력과 여러분의 타임라인이 완전히 다릅니다. 세력은 몇 주, 몇 달, 길게는 몇 년까지도 매집할 수 있지만 여러분은 그걸 견딜 수가 없거든요. 주식하면서 매집이라고 생각해서 담았는데 횡보하거나 계속 빠져서 결국 포기하고 나갔던 경험 다들 있으시죠? 여러분이 포기하고 나가는 그 순간이 바로 세력이 매집을 끝내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가격 범위, 레인지가 커지는 단계를 노리라고 말씀드립니다. 캔들이 커지는 걸 확인하고 들어가야 시드를 빠르게 늘릴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돌파 확장 단계거든요. 물론 변곡 매매를 배워서 바닥에서 잡으면 좋겠지만 그건 리스크 관리가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큰 캔들이라는 신호가 터진 뒤에 거래하면 훨씬 안전하게 수익금을 챙길 수가 있어요. 그럼 언제 들어가는 게 가장 안전할까요? 절대 입 벌리고 상승을 구경만 하거나 이미 다 오른 뒤에 이제 눌렸다고 들어가서 물리지 마세요. 장대 캔들이 마감되는 걸 확인하고 바로 진입해야 합니다. 초보자분들은 끝까지 다 오르는 걸 보고 눌릴 때 와 진짜 가는 건가 하고 꼭대기에서 들어갑니다. 하지만 보통 그런 자리는 세력이 수익 실현을 실행하고 있을 확률이 매우 높아요. 거기서부터 다시 횡보나 하방으로의 변곡이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절대 이런 큰 캔들이 나오는 신호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건 세력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명확한 흔적입니다. 자, 이제부터 제가 실제로 캔들을 어떻게 보고 거래하는지 그 실전 방법을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으로 손실 보신 분들 꼭 복구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캔들 패턴은 수십 가지가 넘지만 제가 실제로 거래하는 캔들은 딱 정해져 있어요. 첫 번째는 제가 오한막 캔들이라고 부르는 패턴입니다. 이 차트를 보세요. 10분봉이에요. 미장이 열리고 2시간 정도 지났어요. 그리고 엄청나게 내리고 있어요. 쭉쭉 내리다가 이 캔들 보이시죠? 긴 아랫꼬리가 달린 망치형 캔들이에요. 저는 이런 오한막 캔들을 매우 중요하게 봅니다. 왜 이런 자리가 중요할까요? 장 초반 2시간이 지나면요, 글로벌 기관들의 포지션 구축이 거의 끝납니다. 특별한 경제지표 발표가 추가로 없다면, 즉 나와 반대되는 의견의 신규 대량 주문이 나오기가 힘든 시간대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조정이 멈췄다는 건 진짜로 바닥을 찍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아래로 쭉 뻗다가 꼬리가 50% 이상 되돌려서 마감한 캔들, 이게 가장 중요한 캔들이에요.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다음 캔들에서 매수를 잡습니다. 손절은 이 망치 캔들의 저점에 설정하면 손절 스탑이 나가면서 다시 반등이 나오는 걸 많이 경험하기 때문에 여유 있게 이 꼬리의 배수만큼 스탑을 걸어도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진짜 바닥이라고 판단한 건데 이 아래로 계속 내려간다면 제 관점이 틀린 거니까요. 그래서 이 차트를 좀 더 진행시켜 볼게요. 이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추세대로 쭉쭉 오르는 모습이에요. 두 번째는 갭상 뜨면 매수 잡는 패턴입니다. 이번에 일봉 차트를 한번 볼게요. 여기서 며칠째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쭉쭉 내려가고 있어요. 사실 저는 하락 중일 때도 매수를 잡고 싶을 때가 많지만 저는 참습니다. 이게 바닥이 어디까지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저는 너무 빨리 들어갔다가 청산당한 적이 너무 많아서 저는 무조건 캔들이 마감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리고 일본 캔들이 마감하고 다음날 아침장이 열렸는데 갭이 떴어요. 어제 종가보다 훨씬 위에서 시작했어요. 근데 여기서도 한 번 더 확인하고 매매할 수 있어요. 시간봉으로 들어가서 확인하는 저만의 방법인데요. 시가 1시간 봉이 양봉으로 마감하면 그때 진입하는 거예요. 음봉으로 마감하면 더 물릴 수가 있겠구나, 어제 전일 저가를 다시 트라이하러 갈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저는 바로 진입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갭이 떴는데도 불구하고 매도 압력이 나오고 있다는 건 지금 어제 막판에 매수를 잡은 사람들이 지금 물량을 던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지금 시장 참여자들의 행동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갭이 뜨고 시가봉이 양봉 캔들로 마감하면 지금부터는 어제 포지션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도 홀딩에 동의를 했다는 뜻이고, 오늘 신규로 매수를 들어오고 있는 트레이더들이 존재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지금이 굉장히 강력한 신호인 거예요. 바로 매수 들어갑니다. 손절은 전날의 저가나 종가로 설정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갭이 의미가 없어지는 순간에는 제 엣지, 우위 판단이 틀린 거니까요. 이후 차트는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 갭이 뜨고 시가 양봉 캔들로 마감하고 계속 원웨이로 시세가 쭉쭉 나옵니다. 보통 초보자는 놓쳤네 하면서 가만히 있는데 제가 어떻게 하라 그랬죠? 이런 게 굉장히 강력한 매수 신호니까 여기서 바로 자신에게 맞는 비중으로 진입을 해서 손절 스탑을 걸고 진입하면 이익을 챙길 수가 있어요. 여기서는 손익비 5대1 이상 나와줬네요. 마지막으로 매집 돌파 패턴입니다. 이 차트를 한번 볼게요. 여기서 보통 작은 봉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여기서 매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초보자는 아래로 갈지 위로 갈지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큰 양봉 하나가 나오고 마감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매집을 끝냈구나, 이 방향으로 출발하겠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 캔들 진행 도중에 잡으면 꼬리에 물릴 수가 있어요. 고점에 물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내가 매도 방향으로 변곡에 물려서 내 포지션의 손익비가 안 좋아지고 굉장히 탈출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마감을 꼭 보세요. 매집이 끝났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방향으로 완벽하게 마감까지도 보여줬어요. 또 이 확장 캔들을 보면 시가가 저가인 게 보이죠? 그러니까 아래 꼬리가 없다는 뜻이에요. 반대 의견이 없다는 겁니다. 누군가의 한 명의 의도로 올리겠다는 뜻이에요. 아래 꼬리조차 안 달렸다는 건 내 의견만 존재하는 겁니다. 골드만삭스 같은 마켓메이커 한 명의 의도만 담겨 있는 상태인 겁니다. 오늘 시가가 저가였다는 건 굉장히 강력하다는 신호죠. 시가를 하방으로 내려서 극복하지 못한 상태에서 양봉으로 올라갈 때는 오늘의 저가는 오지 않는다. 모두가 이렇게 동의한 겁니다. 이렇게 깔끔한 봉은 한 명이 만드는 겁니다. 꼬리가 생긴다면 그건 여러 반대 의견을 가진 거래들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런 꼬리가 없는 캔들은 생각할 틈도 주지 않고 마켓메이커 한 명이 쫙 올려버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확장 캔들이 마감하고 나면 들어가면 됩니다. 절대 진행 중에는 들어가지 마세요. 다음 캔들에서 들어가야 물리지 않는 거래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손절은 저가 아래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류의 캔들은 마켓메이커가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저가를 깨고 내리면 수익 실현하고 나갔거나 상방으로 시세 내는 걸 실패한 겁니다. 목표는 최소 2대1 손절 리스크의 2배를 먹는 겁니다. 결과는 어떨까요? 계속 올라갑니다. 손익비 2대1 이상을 훨씬 상회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이익 스탑, 트레일링 스탑을 딱 걸어놓고 홀딩하면 이익을 더 길게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으로 여러분도 느끼셨을 거예요. 캔들 하나만 제대로 볼 줄 알아도 여러분의 트레이딩은 완전히 바뀔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볼린저 밴드를 썼나요? 다른 보조 지표들을 추가했나요? 오직 이 캔들 하나만으로 시장의 의도를 읽고 돈을 벌 수 있습니다. 나머지 다른 지표들은 근거를 한 개씩 더 추가하는 것 뿐이에요. 저는 지금도 매일 매매를 하고 쉬지 않고 우리 커뮤니티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 매일 고민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식으로 3억이라는 큰 돈을 잃어봤기 때문에 그 고통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공부하세요. 본질을 알면 시장은 더 이상 무서운 곳이 아닙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 계좌에 작은 희망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본질적인 내용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